안녕하십니까, 머니바이블입니다. 오늘은 현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현금 관리의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머니바이블 가족들이 대부분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을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본업을 가지고 그 본업의 일부를 저축하듯이 계속 현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업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은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뭐 많아야 한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초기 투자금만 딱 투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공통 목적은 뭐냐면 투자 규모를 좀 많이 늘려서 좀 돈을 많이 불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고 5억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은 다 1000만 원, 2000만 원 자기가 본업을 통해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모아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투자 규모를 늘려서 거기에 이제 투자 수익을 합쳐가지고 투자 재산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규모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점은 본업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만 딱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매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저축 형태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 규모를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현금 관리 중요한 점은 이 투자에서 장기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디 쓸 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열심히 해놨는데 갑자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 이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못하고 그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모을 때 내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 결혼 자금을 좀 불려야겠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가지고 한 6개월, 1년 모아서 불려서 자녀 결혼 자금에 써야겠다. 이런 투자 목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후에 반드시 써야 될 돈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주식으로 투자한 그 돈이 1년 후에 올랐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됐더라도 그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어디에 쓸 데 있는 그런 돈 가지고 투자하지 마라. 이것은 전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현금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현금을 보통 가지고 있으면 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참지를 못하세요. 뭔가 주식에 넣어놔야 돈이 불리는 것 같고 또 수익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장에 현금을 안 놔두고 있으면 다 계속 쇼핑하듯이 계속 주식을 사시는데, 자, 이렇게 투자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내 재산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가 떨어진 만큼 내 계좌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투자를 할 때 주가가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멘붕이 오는 그런 투자자라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금이 다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줘야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이익이 벌려서 좋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아마추어 투자자라면 총 투자 규모의 한 50% 정도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이라면 500만 원은 주식에 넣어놓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꼭 매력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다 사버려요. 그러면 현금 비중이 또 줄어들어 버리죠. 이러다가 현금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 투자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의 한 20, 3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죠.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도 보면 제가 계산한 이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 투자 규모의
한 2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뭐 마지막 팁을 좀 드린다면, 현금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난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다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주식을 팔 때 뭐 이익이 난 걸 팔아야 되냐, 손실이 나는 걸 팔아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들, 고민들을 하실 건데, 그거는 사실 매각의 기준은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좀 팔아서 전체 투자 규모의 한 20에서 50%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행복한 투자자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자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켰으면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